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센티멘트 고래 매집은 상승 전조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29만 달러 갈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9만 달러는 하나로 약 4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고래 매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고래 지갑 수는 지난 열흘간 증가한 반면에 개인 투자자의 지갑 수는 급감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이제 극명한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이 강세 전환의 전조로 작용해온 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에서 10만 3,400 2달러까지 조정받는 사이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 수가 231개 증가를 했고, 반면에 비트코인을 0.001에서 10개 보유한 지갑은 같은 기간에 37,465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명확하게 드러나죠. 지금 10개 이상 보유한 이제 고래 지갑 수와 그리고 그 이하로 보유한 이 개미 투자자들의 지갑 수가 확연하게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고래들이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매도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센티멘트는 이 같은 반대 흐름이 비트코인의 향후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도 고래 매집과 리테일 이탈이 동반된 시점에서 강세장이 시작된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과거에도 많이 반복됐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 자체가. 그래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코인보는 별도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2025년 말까지 29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두 차례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에 도달한 패턴을 근거로 분석을 한 거고,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까지는 약 174%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20만 달러, 많으면 25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서 29만 달러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네요. 결국 이제 고래들의 집중적인 매집,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 이게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과거의 강세 시장에서도 이런 패턴은 반복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래는 줄고 금액은 커졌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지금 기관 주도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온체인 활동과 이에 동떨어진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래 건수가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거래당 금액은 오히려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에 고액자산가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많이 하지 않은데 거래 횟수는 줄어드는데 거래 하나당 거래하는 그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고액 자산가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거래의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온체인 활동도 감소하고 있죠. 온체인 활동이라는 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이 거래들을 말하는 거고, 이 거래당 규모는 이제 3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하루 평균 거래 건수는 32만에서 50만 건인데 2023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이제 감소한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지금 그래프에서도 줄어든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 거래당 평균 금액은 36,200달러로 과거 평균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 금액은 3배나 증가를 했는데 이 하루 거래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확연하게 차이 알 수 있겠죠? 특히 10만 달러 이상 대형 이체가 전체 온체인 거래의 89%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10만 달러 이상. 기관이나 고액자산가 중심의 자금 이동이 강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10만 달러 이하 거래 비중은 2022년 말 34%에서 현재 11%로 줄었고 1만 달러 이하 소액 거래는 12.3%에서 3%로 급감했어요. 확연하게 지금 10만 달러 이하에서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다른 데 이제 지금 놀러가 있는 거고, 이 관심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뭐 고점갱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 되게 조용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데에서는 개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는 이 흐름, 이게 지속되었을 때 그때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 가격 고점, 이 수수료는 바닥, 이례적 조용한 강세장이라는 기사고요. 네트워크 수수료 수입은 최근 평균 55만 8천 달러 수준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과거 급등기마다 나타났던 네트워크 혼잡과 수수료 급등 현상과는 대비가 되는 거죠. 거래 빈도는 낮아졌고 정제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관 중심 활동이 이제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트워크 수수료 수입, 거래 건수가 당연히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거래 금액 자체는 이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오프체인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대요. 시장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의 중심축은 이제 온체인에서 오프체인으로 지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중화거래소의 현물 거래는 하루 평균 100억 달러, 파생상품 중 선물 거래가 5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1220억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옵션도 증가세를 보이며 일평균 24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오프체인 거래량은 온체인 규모의 최대 16배로 투자 활동의 중심축이 이미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프체인에 대한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이 투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센티멘트, 이 현재 시장 심리 강세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는 시장의 강세 신호이기도 하다. 재미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이게 강세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강세 신호가 이제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대부분 이제 저점이었을 때 이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나타내던 시기,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시장은 죽었다, 뭐 더 이상 안 간다, 뭐 이런 비관적인 얘기가 나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암호화폐 시장 반등의 희망적 신호다. 그래서 SNS의 이 저조한 시장 기대감을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SNS 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언급한 포스팅을 분석했는데, 이 강세장을 전망하는 포스팅의 평균 1.03개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세장 전망하면 이 부정적으로 말도 안 된다, 미쳤다, 막 암호화폐는 끝났다, 죽었다, 막 이런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죠. 이는 4월 이후 가장 많은 부정적인 댓글 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가격 하락과 이에 따라 형성된 암호화폐 시장 내 공포로 소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두려움을 키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에도 망설이게 만드는 거고. 하지만 이때가 바닥이었다라고 과거에 차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린 거, SNS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거는 아주 좋은 신호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3.25% 보유. 기관은 사고, 개인은 빠진다. 여기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기관은 사고, 개인은 빠진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25%를 확보했고요.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든 가운데 기관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결국 ETF에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 대부분 기관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ETF, 블랙록의 ETF가 전체 비트코인 비중의 이제 6.12% 중 절반 이상인 54.7%를 블랙록이 차지하고 있고, 블랙록의 ETF가 성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기관 자금의 유입 덕분입니다. 결국엔 블랙록이 지금 1위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자산 운용사 기준으로 1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관 자금들이 이 1위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비트코인 ETF 중에서도 블랙록 ETF가 가장 성장세가 지금 빠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단기 차익 실현, 개인 투자자의 감소 등으로 일부 수요가 상쇄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압력보다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개인 투자자 감소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들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는 점점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거래량 처리량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크 노보그라츠 비트코인 13만 달러 터치 충분히 가능해. OBV 지표 등 상승 신호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OBV 사이의 괴리는 강한 매수 압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카세비 같은 경우는 이 OBV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을 2025년 3분기까지 13만에서 1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OBV는 매수 거래량이 이 매도 거래량을 초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거래량 지표예요. 이 OBV라는 건.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를 특정하는 이제 지표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의 경우 2025년 5월 초 이후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에도 OBV는 꾸준히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길적 관점에서 수면 아래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OBV 상승이 가격 횡보 구간에서 강한 매수 압력을 확인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2023년 3월에서 4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76,000에서 84,0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동안 OBV가 상승하면서 이제 저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 결과 57% 상승했고 같은 해 5월에 11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OB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죠. 요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3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3만에서 13만 5천 달러까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강세 깃발 패턴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를 주로 강한 상승 이후 총합 구간을 거치며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대를 형성했고 이후 하락세를 수평 채널 안에서 통합하면 깃발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깃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7,500달러로 비트코인 투자, 세금 0% 가능, IRA가 답이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까, 미국에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ETF나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 기반으로 지금 IRL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개별 은퇴 계좌죠. 이게 이제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금 형식으로 받기 전까지는 이제 매도나 이런 걸 하면은 안 되고 이제 깰 수 없는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감면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데 그 세금을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피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과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하기에 여러분들이 세금도 없는 아주 좋은 시기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 은퇴 계좌에 이제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거죠. 그래서 ETF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제공되는 배당되는 세금 혜택 중 하나가 이제 IRA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80여 종의 암호화폐에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은퇴 자금들도 이제 열어주고 있거든요.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개정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블랙록 이달 이더리움 7억 5천만 달러 매집 대규모 상승 앞둔 전조라고 하는데 블랙록이 계속 이 7억 5천만 달러, 약 1조 원 이상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건데 블랙록이 이제 괜히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겠죠. 과거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던 이런 흐름들이 있고 나서 비트코인이 급상승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조심스럽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블랙록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지? 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입된 규모만 7억 5천만 달러, 이더리움 기준 환산 시 수십만 개에 달하는 물량이고, 블랙록 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온체인 활동을 통해 해당 지갑이 블랙록과 연결되어 있는 조항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기마다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가격 상승을 견인할 주요 요인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블랙록은 대부분 이제 장기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고 ETF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TF를 위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랙록은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들만 보더라도. 실제 블랙록과 이더리움 고래 투자들이 적극적인 매입에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흐름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가격이 지금 당장은 상승하지를 않고 있죠. 왜 상승하지 않느냐? 고래들이 뭐 산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반등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래들은 내려가면서 살 수도 있고 분할을 해서 계속 사기 때문에 이걸 산다고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흐름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찼다고 해서 바로 오르지 않는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제한된 공급 속 ETF 수요 증가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4,000달러 간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 이더리움에 대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뭐 가격이 지금 딱히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따라서 그건 뭐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이제 안정화를 하거나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선다면 이더리움에도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조정세, 비트코인 조정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37조 달러 부채를 쌓는 동안 비트코인이 얼마나 변했나 라는 기사고요.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계속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채는 근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통화평가 절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왜 비트코인이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 주셔야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통화의 평가 절하를 해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비트코인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정 통화 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 다시 찍어낼 수가 없어요. 늘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점이라는 거죠. 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주가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상장 17일 만에 31달러에서 240달러.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런 거 포모 와서 또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따라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들 잡아 사는 거, 이런 거 진짜 위험합니다. 조정세가 나오면 정말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안정화를 가질 때, 관심 없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이런 거 막 따라 사는 거는 절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좀 참아야 돼요. 이럴 때 참고 좀 조정세가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만큼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결국엔 관심도를 크게 만들었던 게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이제 통과죠.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액트, 제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가 이제 됐다고 하고 있고,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서명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하원만 통과되면 거의 이제 대부분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하고 활발하게 사용이 된다면 서클의 이제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들의 엄청난 수혜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된 뭐 주식들도 대부분 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주요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구매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